국군의 날 행사로 한국의 현무호가 공개되면서 주변국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현무호는 오늘 열병식에서 확실히 현무삼과는 덩치 자체가 다른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탄도 중량만 8톤이며 측면으로 기동하는 위용을 뽐내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례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선보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분석가들이 지구 깊숙이 침투하여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8톤의 재래식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현무호는 서울 공군 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퍼레이드의 중심이었으며 이 퍼레이드에는 약 5,300명의 병력과 340종의 군사 장비, 항공기 비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소 작은 규모의 퍼레이드가 서울 거리에서 열렸고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비행했고 미국 8군 군악대와 기갑 스트라이커 여단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호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시험되었습니다. 군은 이 무기를 초고출력 현무 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했으며 구축 이동식 발사대 TEL-2대에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무호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1톤 탄두를 장착하면 사거리가 5,000km 3,107마일을 넘을 수 있다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핵도발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의 삼축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선제 공격을 요구하는 전쟁 계획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군 창설 76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공군 기지에서 공개된 것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국가의 결의를 강조하기 위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사일, 탱크, 드론, 첨단 대공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개발 KF-21 제트기가 비행을 했고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도 비행했습니다. 행사 몇 시간 전 북한의 국방부 차관 김강일은 B-1B의 계획된 비행을 비판했으며 최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남한에 파견한 것은 무모한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국제 제재에 반하여 무기의 정기적인 시험 발사를 계속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적 군사 자산을 관리할 새로운 전략사령부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행사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8톤 탄두를 장착하면 전술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 미사일의 설계상 지하 벙커 깊숙이 침투하여 폭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추락하여 얻는 운동 에너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발사 미사일은 탑재한 탄두의 크기에 따라 최대 600km 373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호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가졌기기 때문인데 이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할 때 바로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평양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올해 현무호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시설을 지하에 점점 더 강화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은 역량을 강화했죠. 미국은 2017년에 한국의 미사일 탄두 크기에 대한 오랜 제한을 해제하여 첨단 벙커 파괴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1000km 621마일의 고도에 도달하고 800m 497마일 범위 내에서 24m 79피트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무사가 포함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군사전략가이자 수석연구원인 양욱은 현무사와 현무호는 지하를 포함한 적의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항해 사용했다고 믿어지는 벙커버스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따라서 땅굴을 파고 은닉하며 무기를 숨긴 북한 입장에선 현무호를 바라보며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미사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도중 엔진이 점화하는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되게 되어 있는데 탄두 중량을 8톤가량으로 늘려 폭발력을 극대화하며 지하 100m 깊이의 시설이 타격 가능합니다. 실제 현무호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싣고 고도 1000km까지 올렸다가 음속의 10배가량의 속도로 지상과 충돌할 시에는 전술핵 수준의 폭발력이 나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 9톤 중량의 탄두를 고도 1000km까지 올려놓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IRBM급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까지 한국의 현무호의 등장에 제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도 상상하지 못한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한국 주변국들이 현무호의 실모습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있는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일단 중국에서 현무호를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복합적인데 이는 최근 중국 군사 언론에서 등장했습니다. 중국 군사신보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무호가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에 사정거리는 3,000캠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이라면서 이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무호가 수천 발 이상 양산을 실현하며 보관 중이라는 겁니다. 현무호가 한두 발 발사하는 게 아닌 수백 발 수천 발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거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라면서 불쾌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매년 역대급 방위비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현무호가 한미 간 외교적 협상으로 인해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사일 지침 해제 등을 통해서 결국 현무호까지 신속하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현무호는 미국의 긴밀한 군사 협력에 산물로 해석하면서 자신을 위협한다 여기는데 현무호 위력도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미국에 의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증가했고 이는 중국이 자신의 국경과 주변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싫어하는 중국인데 여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현무호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을 갱신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중국은 핵이 있어 사실상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상태이나 한국은 이러한 핵에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즉, 궁극적으로 미국이 언젠가는 한국의 핵 혹은 핵에 가까운 그 무언가를 허락하게 된다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이 불가해집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사들을 배치하고 갖는 것에 대해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도 직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데 현무호와 같은 공격 체계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중국 내 주요 군사시설도 더 이상 안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K방산의 수출을 경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분야의 발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대한민국의 군사 충돌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산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자신들의 방산 수출을 2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 전쟁이 터져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K방산이 날개가 돋우면서 자신의 파이를 급격하게 갉아먹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 방산을 어쩔 수 없이 써왔는데 이들은 이제 전범국 라인으로 치부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과 방산 체계는 비싸고 납품이 늦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한국이 각종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 체계, 여기에 현무호와 같은 강력한 미사일까지 내놓다 보니 실제 한국의 미사일 방산 수출은 최근 10년간 수십조 원의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가 간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비 집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사일 수출 규모는 수백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중국 방산이 외면되는 동시에 한국이 방산 사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제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방산 사강은 유럽의 전차를 평정하고 미사일 분야 수출로 인해 달성될 것이라며 2030년경에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고 보도했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러시아는 현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가 북한용 단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현무5에 대해서 한국이 숨기는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북한 시설에 현무 미사일 20에서 30발을 배치할 계획인데 분석가들은 그 효과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방위 네트워크의 이의로도 북한의 방대한 지하 시설을 무력화하려면 재래식 폭탄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석가는 This Week in Asia에 북한은 철근 콘크리트로 100m 이상 깊이에 지어진 광대한 지하 시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진정으로 없애려면 전술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현무5가 북한을 노린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북한 벙커가 100m 이하라는 것이고 결국 현무는 ICBM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준비한다며 현무는 핵무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무도 전술핵급 무기라서 상대방의 위협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ICBM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적지 않은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한국의 로켓 기술을 전수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니
자신의 기술이 자신들을 겨냥할 것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일본.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술핵급 현무호와 같은 무기체계가 결국 미국에서 차별하는 계기가 될 걸 우려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현무호와 같은 무기를 개발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실제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이번에 선출되면서 다급하게 전술핵 배치와 미국과의 핵 공유를 곧바로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전술핵과 같은 무기라서 곧바로 미국 백악관의 목소리를 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일본은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핵공유 시도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 시 지금까지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던 일본이 핵공유를 시도한다면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방위비를 지불하게 되고 핵공유도 물 건너갈 게 뻔합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측은 일본 진주만 사태부터 해서 절대로 일본이 핵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을 보자면 한국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하자 이들은 핵무기에 가까운 방법을 계속 고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언젠가는 미국이 핵을 허가해야 하는 국가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거론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 핵 보유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는 한국 핵 보유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으며, 물론 한국 핵 보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의견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비롯해 미국 핵 공유를 주장하지만 무시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해군과 직접 협력을 하며 한국 조선소의 미국 함정을 오버홀로 수리하는 등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선 미군의 자산을 맡기기에는 일본 방산이 너무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전술핵을 비롯한 핵잠, 핵무기 공유 등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에 대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무호와 같은 또 갱신하는 새로운 전술핵급 무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미사일 지침 해제 등 한미 간에 더 긴밀해지는 군사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북한. 현무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신경 쓰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계에서는 이번 일로 김정은을 겨냥한 한국의 현무호 공개가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잘 알려진 대로 벙커버스터 탄두는 지하 깊숙이 숨겨진 북한의 주요 시설이나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북한의 핵심 시설 보호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시설, 군사지휘소, 미사일 기지 등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으며 때로는 두터운 화강암 등 산속의 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호와 같은 벙커버스터는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전략적 자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 생긴 깊숙한 큰 구멍은 바로 그러한 위협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현무는 무려 8톤의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군 전반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군사대결 시 심리적으로 북한이 크게 위축되며 위협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일각에선 북한은 핵이 있고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이 밀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전술핵급인 현무호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체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쉽게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북한은 자신들의 방어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군사적 충돌 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죠. 물론 핵의 위력만으로 따지자면 실제 핵무기의 위력은 수천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상대방에 드러내고 위협하는 심리전이 포함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핵까지 보유할 가능성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된 각종 무기체계는 주변국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 F-35에 비일비 폭격기까지 등장하는 모습도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공군력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KF-21 역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맥락을 종합해본다면 주변국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방산체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하게 이에 대해서 따라오거나 한국 방산과 무기체계를 이겨낼 묘수는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